안녕하십니까. 카리타스와 같이 창업 MC를 맡은 우경입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센터의 프로보노님들을 모시고 사회적 기업이 어떤 것인지 알아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로 바로 사회적 기업의 정관인데요. 제가 정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좀 무식하지만 하여간 이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면 정관이 진짜 필요할 텐데 이걸 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또 그 기본적인 틀이 있는지 뭘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정관이라는 걸 처음 한 번도 못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정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생각해 보시면 회사의 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나라에도 법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나라에도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규범 체계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듯이 회사에 있어서도 조직원들의 어떤 권리와 의무 그리고 회사의 의사결정 기구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네. 이런 원칙들을 담은 그 문서를 이제 정관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래요. 어떤 기업의 법을 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정관은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가장 근간에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그 회사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즉 결국에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작성하는 게 대원칙이긴 한데요. 너무 자유롭게 작성을 하다 보면 정관에 꼭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 그런 것들이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정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들은 법에서 이렇게 열거하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도 보시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정관상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정관을 작성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래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게 좀 안심이 됩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게 어떤 사항들이 사회적 기업을 정관을 작성하는데 꼭 포함이 돼야 되는지. 지금 카리타스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에서 제시해드리고 있는 표준 정관은 크게 보면은 한 약 40여 개, 40개 조금 넘는 수의 조항이 구성되어 있고 네. 총 편제 자체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목차를 좀 보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해당 사회적 기업의 목적과 사업 내용에 관한 1장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기관과 지배구조 뭐 운영 방식 이런 것들에 관한 어떤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 원칙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2장과 6장의 내용 그리고 해산 및 청산 관련한 뭐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조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그런 걸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우선 목적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 봐야 될지. 정관에서 제일 앞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해당 그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네네. 그리고 해당 사회적 기업이 하려고 하는 사업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잘 작성하는 거는 언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네. 때문에 본인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내용들을 잘 작성된 글로써 이렇게 잘 표시해 두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나중에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시려면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유형이 취약계층 등을 위해서 이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형이라고 부르죠. 네. 일자리 제공형하고 취약계층 등 이런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 네. 뭐 지역사회 공헌을 한다든가 아니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이 가능한데 그런 형태들 중에 내가 어떤 형태로 이제 사회적 기업을 설립 운영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시고 그 내용이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게끔 정관에다가 표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형의 어떤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거에 해당되는
표현들을 담아서 내가 어떠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어떠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이 고용 촉진을 하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는지 그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이 내용에 있어서 사실 일자리 제공형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오히려 편하실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명확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일 좀 고민이 되시는 게 지역사회 공헌형 이렇게 되면 도대체 지역사회 공헌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지? 네, 네, 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아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잘 작성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정관상에 이렇게 정하실 때는 항상 그 기타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에 기타 이외에 이러이러한 일반적인 사업들을 한다라는 포괄 조항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나중에 사업 범위를 조금 확장해 나가시거나 목적 범위를 확장해 나가실 때 매번 정관을 변경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너무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 외의 것들을 이와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열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는 어떤 걸 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정관에서 또 되게 중요하게 정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사결정 구조라는 거는 사실 회사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형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알듯이 뭐 이사회라는 개념도 있고 대표이사라는 개념도 있고 그럼 그들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정해놓는 게 결국엔 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있어서 또는 나중에 책임 소재를 제대로 가리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우리만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관에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되는데 특히 조금 고민해 보실 부분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시려면 단순히 의사결정 구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사회적 기업에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즉 기존에는 사실 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수주주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또는 그 다수주주의 결정에 대해서 소수주주는 어떻게 조금 견제할 수 있느냐 이 정도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히려 사회적 기업에서 좀 고민하셔야 되는 의사결정 구조의 가장 핵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주식회사 형식은 분명히 저도 좀 이해가 되는데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는 게 좀 약간 모호하잖아요, 변호사님. 그 어떤 분들을 그런 이해관계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주는 보통 기업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쵸. 예. 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좀 뭐 변화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근로자가 해당 기업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서 처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이 과연 주인으로서 얼마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로자의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로자 대표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분들 외에도 더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수혜 집단이 있거든요.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또는 일자리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뭐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자의 범위에도 포함되겠지만 사회 서비스를 수혜하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기업의 관념에서 보면 소비자에 불과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이에요. 제3자이고. 근데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대로 받아, 서비스를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선순환 그런 피드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회 서비스를 수혜받으시는 사회 취약계층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루트를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것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이 더 사회적 가치, 사회적 목적을 잘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데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인간 중심의 그런 사회적 기업, 네. 그런 공동체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영리회사는 돈을 벌려고 기업을 운영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그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인증심사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리타스 표준정관의 경우에도 그 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적립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죠. 근데 요 내용을 조금 이해하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대표나 임원 또는 그 대표 임직원의 이제 직계 좀비 속에 대해서 뭐 성과급을 준다 이런 것들은 거기서 말하는 사회적 목적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특히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어떤 특정 종교 조직을 위한 기부금 또는 선교 사업을 위한 지출 이런 것들은 그 인증 요건에서 말하는 어떤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으로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뭐 그 외 정관 작성 시에 유의할 점이 혹시 또 있을까요? 사실 뭐 이 정도 되면 뭐 정관을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기타 사항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은 게 이제 해산이나 청산, 즉 나중에 사회적 기업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마치 사람이 죽듯이 이 기업을 이제 소멸시켜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때까지 영업했고 남은 자녀재산이라는 게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자녀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돼요. 왜냐하면 이윤의 일정 부분 범위 내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걸 계속 유보해 두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뒷돈으로 청산을 하면서 싹 나눠 가져 버리면 결국에는 이렇게 매년도별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했던 것들을 얼마든지 이제 우회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산이나 청산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때 역시 자녀재산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의 이런 것들을 기부해라 라는 내용들이 이 정관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회적 기업은 결국에는 소멸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제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 기업으로서 남게 되는 거죠. 참 재밌네요. 네. 변호사님 얘기 듣다 보면 자꾸 빠져드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 굉장히 정관에서 잘 몰랐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혹시 간략하게 한 말씀씩만 잠깐 나누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위해서 저는 원래도 이제 법률 자문을 많이 하지만 카리타스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와 같은 이런 프로보노 활동을 독려하시는 이런 단체나 활동가들 분들과 함께 더더욱 더 많은 이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또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여러 기업들 또는 예비 창업자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또 다른 기회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유시분이 찾아가고 싶다고, 네. 변호사님 찾아뵙고 싶다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는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 주주들을 위한 가톨릭 프로보노가 굉장히 오래전에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4년 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보노 멘토링 신청하시면 멘토링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무료인가요? 네.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꼭 신청해 주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기업의 정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급 근로자 고용과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전문 프로보님을 모시고 또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생해 주신 이동훈 변호사님, 또 윤혜수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로써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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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